백상아리가 두려워하는 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반대로 모두가 백상아리를 두려워하죠. 무시무시한 이빨을 가진 백상아리는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있는 존재입니다. 적어도 백상아리를 뼛속까지 공포에 휩싸이게 만드는 신비한 녀석이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크라켄이나 다른 신화 속 괴물처럼 들려요. 아니면 바다를 떠돌던 거대한 공포의 존재 메갈로돈일지도 모르죠. 20년 전 호주의 과학자들은 백상아리를 연구했습니다. 백상아리가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적기를 부착했죠. 하지만 약 4개월 후 추적기가 해변에 떠밀려온 것을 발견했어요. 상어는 그 근처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정말 큰 무언가가 상어를 붙잡은 게 분명했어요. 추적기는 상어에 부착되어 있는 동안 데이터를 추적하는 블랙박스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연구원들은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했어요. 연구진은 상어가 평소처럼 헤엄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향이 바뀌었어요. 상어는 점점 더 깊고 어두운 바닷속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상어는 579m까지 내려갔어요. 이상한 점은 백상아리가 보통 내려가는 수심보다 거의 304m나 더 깊다는 것이었습니다. 태그 데이터에 따르면 온도가 거의 30도까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다가 깊어질수록 차가워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수치예요. 따라서 백상아리가 어떤 신비한 생물의 따뜻한 뱃속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아마도 훨씬 더 빠르고 더 컸을 거예요. 백상아리도 작은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길이가 3m에 달하고 근육이 거의 1톤에 달해 잡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한 생물이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백상아리를 제압해서 심해로 끌고 들어갔어요. 이 모든 일이 최대 5km 깊이의 광활한 해저지대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 수심은 그랜드 캐년의 2배 이상이에요. 해저에는 지각에서 나오는 많은 영양분과 천연가스가 있습니다. 그곳은 다양한 생명체를 해저로 끌어들입니다. 배고픈 포식자들을 위한 뷔페와 같아서 때때로 그곳을 방문하길 좋아하죠. 뷔페의 마지막 식사를 놓고 많은 동물들이 싸우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와, 방해하고 싶지 않네요. 일부 연구원들은 실제로 백상아리가 끌려간 해역에서 흑상어와 범고래를 발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보통 그렇게 깊은 수심에서 헤엄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이상해요. 흑상어는 대개 백상아리보다 크게 자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상어가 그렇게 강력한 포식자를 그렇게 쉽게 깊은 수심까지 데려갈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범고래는 조금 다릅니다. 범고래는 9m 이상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백상아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범고래는 유일한 천적이니까요. 또한 범고래는 충분히 빨라요. 그렇다면 문제가 해결된 걸까요? 백상아리가 수심 579m로 끌려갔다고 했던 얘기 기억하시나요? 네, 범고래는 그렇게 깊이 내려가지 않아요. 범고래는 수면에서 먹이를 잡는 경향이 있어요. 다음에 바다에서 편안하게 수영할 때 생각해보면 재미있겠죠? 범고래의 체온은 인간과 비슷한 38도 정도인데 백상아리에 부착된 태그에는 26도만 표시되어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대왕오징어도 가능성이 있어요. 대왕오징어는 바다 깊은 곳에 살고 있어서 연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대왕오징어는 수심 305m에서 610m에서 서식합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큰 것은 길이가 13m, 무게가 1톤에 육박했습니다. 보통 사람의 몸무게와 키의 몇 배에 달할 정도로 크기가 커요. 게다가 강력한 촉수를 가지고 있어 비교적 쉽게 백상아리를 잡을 수 있어요. 10m 떨어진 곳에서도 먹이를 잡을 수 있습니다. 보통 새우와 작은 물고기를 주로 먹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 몸에 커다란 촉수 자국이 있는 상어 한 마리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상어도 먹잇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대왕 오징어는 먹이를 잡기 위해 밤에 수면으로 올라오는 동물이에요. 낮에는 잠을 자죠. 그래서 수면 위로 올라가 강력한 촉수로 상어를 잡아먹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어의 체온 변화는 결국 온열 동물의 뱃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걸 의미해요. 대왕 오징어는 냉열 동물입니다. 대왕 오징어가 아니었다니 다행이네요. 여름 휴가 기간 동안 생각 없이 수영하는 걸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됐을 거예요. 초기의 아이디어는 너무 다른 무서운 심해 생물에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저 더 크고 더 무서운 또 다른 백상아리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 예상이 맞았어요.
바로 5m 길이의 대왕 백상아리였습니다. 백상아리는 어릴 때부터 서로를 잡아먹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코모도 드래곤, 아프리카 사자, 표범 등 다른 동물들도 같은 종의 동물을 잡아먹기도 해요. 이 거대한 백상아리는 무게가 2톤이 넘었으니 어둠 속에서 추적한 그 작은 친구를 붙잡아 심해로 끌고 갈 수 있었던 건 당연한 일이죠. 아니면 메갈로돈이 어두운 심해의 수수께끼에서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것일지도 모르죠. 아니에요. 그저 농담이에요. 아직 메갈로돈은 발견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바다에는 정말 놀라운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항상 무서운 건 아니에요. 몇 년 전 과학자들이 물속에서 포착한 신비한 빛처럼 정말 아름답기도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빛이 생물 발광 박테리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애초에 박테리아가 왜 그렇게 많이 모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수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보이는 신비한 현상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멸의 해파리도 있습니다. 해파리는 특정 단계에 도달했다가 매우 배가 고프거나 위험에 처하면 다시 폴립 단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마치 해파리의 체세포가 너무 딱딱해지는 지점에 도달하면 리셋 버튼을 누르고 다시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벤자민 버튼보다 낫죠. 흑해 바닥에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만약 이 강이 육지에 있었다면 흐르는 물의 양을 고려할 때 세계에서 6번째로 큰 강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나무, 흥미로운 주변 환경, 폭포까지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곳으로의 여행은 정말 멋질 것입니다. 바다 밑에서 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1997년에 남태평양에서 녹음한 신비한 소리처럼 말이죠. 그들은 이 소리를 블루읍이라고 명명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소리가 어두운 바닷속에 숨어있는 무서운 수중괴물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공유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나중에 이 소리는 빙산이 빙하에서 떨어져 나오는 특이한 소음으로 밝혀졌습니다. 바다에는 아무도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신비한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2011년 탐험가들이 발트해 해저에서 타원형의 물체를 우연히 발견했을 때를 예로 들 수 있어요. 마치 스타워즈에서나 볼 수 있는 물체 같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물체가 어떻게든 바다 밑바닥에 떨어진 우주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는 오래전에 지구를 강타한 소행성의 일부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가설 중 하나는 이 물체가 아틀란티스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인류의 산물이라는 것이었는데 그럼 정말 멋지겠죠? 하지만 더 그럴듯한 또 다른 이론은 수천 년 전 마지막 빙하기 때 빙하 분지에 형성된 특정 유형의 암석이라는 것입니다.